김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네. 사장이신 거죠? 네, 사장입니다. 자영업해서 김 사장이에요. 야, 부럽네요. 아이고, 대표님. 돌비님이 훨씬 부럽죠. 아니, 김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제 연쇄 뭐라고 부르셨죠? 연세 창업마라고 창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창업을 했는데 또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해서 연세 창업마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요즘 연쇄 창업마라고 부르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서만 유행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연쇄 창업마 분이신 지인분께서 실제로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어떤 이야기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김 사장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네. 예.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일단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연세 창업마 친한 오라버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일단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예. 지역은 서울인데 서울 모 지역의 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역을 밝히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돌비마을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돌비마을이 서울에서도 좀 오래된 동네 중에서도 또 특히 오래된 동네고 길이라던가 그런 데가 굉장히 낙후된 동네예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 이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연세창업마 오라버니가 그 동네에서 좀 오래 살면서 되게 오랫동안 장사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라버니가 지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여러 개 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오빠 가게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너네 흉가 가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가게나 그 동네에 놀러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한 5, 6년 이상은 아는 분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진짜 빨리 해줬어야지 얼른 해달라 이래서 이야기를 졸라서 들었어요. 예. 일단은 이 지역이 좀 특이해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여기가 되게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집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이 되게 많아요. 걸어서만 들어가거나 오토바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월세가 되게 저렴해요. 이 오빠가 자기 아는 동생들 서울로 오거나 그런 분들이 처음에 집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좀 월세도 싸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와서 살자 이런 식으로 좀 주변 지인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월세가 너무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월세가 얼마나 저렴했냐면 제가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10년도 그 즈음에 월세가 한 10만 원 이런 수준으로 쌌대요. 서울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서울인데. 예. 그리고 이게 10년 전이라고 해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이 낡았지만 집은 조금 생각보다 큰 원룸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되게 만족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됐대요. 네, 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큰 길이 일단 위에 길이 있으면 그 큰 길의 양옆으로 조그맣게 계단을 내려가는 길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아니면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면 밑에 길이 있기는 한데 중간중간 길이 끊기기도 하고 약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옆으로 곁가지처럼 있는 그런 길들이 평지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엔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길들 사이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되게 조그만 집들? 막 큰 집이 아니에요. 막 건물도 아니고 정말 작은 집들이 쪼르르륵 있는 그런 작은 골목인데 그런 조그만 집 중에 하나에 이분이 살게 된 거예요. 네, 이 집은 계단을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서
거기서는 그 집이 평지처럼 보여요. 보기로는. 근데 이 집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창문을 밖을 보면은 거의 낭떠러지라고 할 정도로 언덕이 굉장히 가파른 동네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되게 조그맣고 좀 낡았어요. 그리고 집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요새 짓는 집들은 그런 집이 없잖아요. 법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 틈이 얼마나 좁냐면 그 틈 사이에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갈 정도로 틈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는 창문이 있는데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그 가파른 쪽으로 창문이 하나 크게 나 있고 옆집으로 맞닿은 쪽으로도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사이사이 틈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집 사이에 맞닿은 창문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창문이고 어차피 환기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사람도 못 들어오니까 자주 열어놓고 그냥 살았대요. 이제 구조는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겠죠? 이해하셨겠죠? 근데 일단 뭐 상상으로 이제 저희가 네, 한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집에 살면서 귀신을 정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랑 친구는 아니라서 이분이 원래 뭐 귀신을 보는 분인지 아니면 원래 좀 신기가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네, 이분이 남자분이고 기가 좀 센 분이에요. 운동도 하시고 되게 건강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봤던 귀신들을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 바깥쪽이 낭떠러지 같은 데라 했잖아요. 사람이 뭐 서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길도 없죠. 근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사람이 좀 보인다던가 아니면 바깥쪽에서 뭔가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울려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집 사이사이가 되게 좁아서 창문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창문을 이렇게 그냥 무심코 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서 있었대요, 정확히는. 근데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냥, 저 할아버지가 왜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잠깐 뒤돌아서, 뭐라고 해야겠다고 뒤돌으면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틈인데 뭐지? 하면서 소름 쫙 끼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고,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질 정도로 정말 귀신을 많이 보셨대요. 예. 네, 그쯤 되면 여길 왜 안 나오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나이가 좀 어리고 사람이 좀 젊은 혈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가 싸니까 네. 월세가 귀신보다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 뭐 그까짓 거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살았대요.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맨날 술판 벌이고 어차피 조금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불러서 밤새 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여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놀러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은 친구들이 야, 아까 창문에 누가 서서 여기 보더라 뭐냐?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야, 저기 창문 닫아야 될 것 같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새벽에 애들이 자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막 깨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애기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동네니까 울려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새벽 3, 4시에 애기들이 돌아다니거나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대에 애기들이 막 까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밖에 뛰어다니는 소리 들린다던가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애들이 뛰어노냐, 새벽에, 이러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참 술이 무서운 게, 술김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술김에는, 여기 밖에 시끄럽냐, 이러면서, 니네 집 시끄러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살았대요. 전 좀 신기해요. 왜냐면, 저 같으면은 이게 아무리 싸도 무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이시고 운동도 하고 체격도 크신 분이다 보니까 뭐 난 괜찮아. 뭐 나 해치기 하겠어. 또 월세도 싸니까 그냥 살자. 이러면서 그냥 산 거죠, 이분은.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데 이분이 살다가 언제부턴가 월세도 좀 이렇게 밀리고 그랬대요. 근데 사실 월세를 밀리면 집주인이 바로 연락을 하잖아요. 왜 월세 안 내냐, 월세 안 들어왔다 연락이 올 텐데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월세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집주인이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왜냐면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집주인이 득달같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보증금 이상 이미 그게 되니까 월세를 그냥 안 내고 살았대요. 이게 좀 웃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살았는데 이분이 결국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차피 귀신은 숨 쉬듯이 많이 봤대요. 너무 많이 봐서 이상하다고도 못 느낄 정도로 살았고 그런 상황에도 계속 살았는데 못 이기고 나온 계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흉가라는 게 괜히 흉가가 아닌 게 흉가랑 폐가가 다르잖아요. 이제 폐가는 그냥 낡은 집에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되는 건데 흉가는 사람이 살면은 안 되는 집이고 사람이 살면은 사고가 생기는 걸 이제 흉가라고 하죠. 그렇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분이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키웠는데 저는 강아지 종류나 그런 거는 몰라요. 어쨌든 강아지는 되게 건강하고 이제 이쁘게 잘 살았어. 근데 그 집에서 정말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밤새 강아지가 그냥 급사를 한 거예요. 어이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강아지가 어디가 아프지도 않았고 원래 뭐 약해서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런 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죽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느껴진 거는 걔가 어떻게 죽었냐면 빨래 건조대 아시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빨래 건조대 알죠. 그 밑에 깔려 죽어 있었대요. 근데 가볍잖아요. 빨래 건조대가 그러니까 가벼운 건데 그 밑에 깔려서 죽어 있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서 뭐 생각하면은 그냥 우연히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냥 우연히 위에서 무너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되게 찜찜했대요. 슬프고 찜찜하고 이상하다 기괴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동물들이 안 좋은 것에서 자기 주인을 지키려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도 아마 좀 찜찜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고서 또 얼마 안 지나서 더 좀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이 얘기 앞서서 제가 어떤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표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오빠가 대낮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밤도 아닙니다. 흑인 두 분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게 뭐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느낌상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지? 이렇게 봤어. 그런데 흑인분들도 또 피부톤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덜 까마신 분들이 있고 톤이 짙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까마신 그런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길래 처음에는 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냥 왜 쳐다보지? 뭐지? 이러면서 그냥 길을 가는데 왜냐면 이제 따라온다고 해도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뭐 성인 남자고 나 운동도 한 사람이고 한데 그냥 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따라오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명이 계속 내가 가는 방향으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 뭐지 좀 무섭다. 솔직히 외국인 분이 두 분이 심지어 비하는 절대 아닌데 이제 까만 분이 덩치 크신 분들이 따라오면 조금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조금 무섭다 생각을 하고 약간 빨리 걷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빨리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뭐지 위험한데 좀 무서운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워서 후다닥 뛰기 시작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두 명이 바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막 뛰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대요. 뭐야? 예. 아 그리고 그 눈빛이 이게 약간 살기를 띈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이게 정말 힘이 난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집으로 다다다다다 뛰어가서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문에 쾅 닫았는데 밖에서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열나고 막.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문은 닫고 문을 잡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대요. 근데 다행인가 이제 경찰을 부르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낮이라고 해도 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 두 명 눈빛이 뭔가 홀린 것처럼 되게 무섭게 느껴졌대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금 믿거든요. 홀리고 이런 걸 좀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 내가 정말 이 집에 살면은 나 진짜로 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든 거예요. 그때는. 오. 그래서 이제 귀신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두 사건을 겪고 나서 이사를 나왔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직도 그 동네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이렇게 흉흉한 일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이분이 뭐 이 집이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집이 또 다음에 임대하는데 피해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집주인분이 또 임대를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이상한 게 이 사건이 2010년도 뭐 그 정도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네. 한 6, 7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집. 그냥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연세 청한마 오라버니가 그 흉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는 가게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난기가 되게 많으신 분이라 손님들한테 한 번씩 흉가 체험하실래요? 이러면서 장난기 있게 그 집을 보여주거나 데려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집에 가도 이분은 뭐 아무 일도 없었고 손님들도 그냥 그렇구나 구경만 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흉가 투어처럼 가끔씩 놀러 가고 그랬대요. 몇 년간. 문도 열려 있고. 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좀 특이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신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좀 눈이 트였다고 하죠. 귀신을 보실 수 있는 분이래요. 명문대를 나오신 좀 예술 쪽을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장난으로 이 오라버니가 귀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게에도 귀신 있냐 이러면서 장난치고 노는 그런 손님이었대요. 그러면은 오빠네 가게에는 뭐 귀신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노는 사이였는데 한 번은 이 오빠가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흉가 있는데 가볼래? 이러면서 권유를 한 거죠. 흉가 체험 갈래?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피식 웃으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대요 같이. 그런데 그 가게에서 흉가까지 멀진 않아요. 걸어서 몇 분만 가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흉가 문이 항상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오빠가 안에 들어가서 뭐 어때 여기 귀신 많아? 이러면서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세입자가 없었으니까 앞서 살던 그 후배가 갖고 있던 그 세간살이 같은 것들도 굴러다니고 막 대충 있었대요. 뭐 네. 버리고 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게 그거를 아무도 청소를 하거나 그 집을 몇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문도 열려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오빠가 장난스럽게 안에서 막 들어올래? 뭐 할래? 막 이러는데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서 있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오빠 나와요 이러더래. 나와요. 근데 이 오빠는 좀 장난기가 있고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귀신이 진짜 많아? 한번 들어와 봐 이러면서 장난을 계속 쳤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서서 팔짱을 끼고 오빠 그냥 빨리 나와요 이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거 좀 장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왔대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이 여자분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쾅 닫고 이제 가자 이래서 왜 얘기 좀 해봐 진짜 귀신 많아? 빨리 얘기해줘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오빠 일단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가게로 가자. 가게 가서 얘기해 하고서 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게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가게로 가서도 한참 얘기를 안 하셔서 아까 왜 그랬냐 진짜 뭐 귀신이 많냐 뭐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거기는 귀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득식을 하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이 여자분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 어디에나 있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귀신은 그냥 해가 없대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귀신은 정말 드물게 기운이 정말 안 좋고 뭔가를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 그런 게 없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도 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것도 한 3, 4년 전이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그 집에 또 지나가는데 문이 잠겨 있었대요. 이제 그 오빠는 지나가다 한 번씩 문도 열어봤대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집 문이 잠겨 있어서 잠겨 있네 이러고 뭐 이제 관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거의 최근까지 왔는데 최근에 좀 추가된 얘기예요. 이거는 귀신 얘기가 뭐 더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 오빠가 귀신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흉가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는 그게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진짜 귀신이 나오는 귀신의 집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장난을 친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사업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시끄러워도 되니까 뭐 노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있을까? 저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워낙에 저렴하고 시끄럽게 놀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 아는 분도 워낙에 많잖아요. 돌비 동네가 동네 같은 곳인 게 요즘에는 이웃들이 뭐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돌비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좀 길 가다가도 뭐 김 사장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좀 정감 있는 그런 동네예요. 네. 그래서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으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본 거예요. 원래 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해져서 금방 말도 잘 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그 집 비어있는 원룸 뭐 매물 나온 거 있냐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매물이 아니거나 모르는 매물이라도 보통은 그 매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거기 뭐 월세 뭐 얼마 정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알아봐 주신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월세를 안 주고 내비두시는 집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 오빠 눈을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그런진 몰라요 이러시더래요. 예. 근데 원래 아는 사장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아니 거기 뭐 빈집이고 한데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했는데 두 번째로 또 저 그런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피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 오라버니는 또 연세 창업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부동산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에 똑같이 물어봤대요. 번지수랑 이런 거 말하면서 거기 뭐 월세 그런 거 나온 거 없냐. 근데 이상한 게 월세가 안 나오면 안 나왔다. 아니면 나오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서도 나는 그런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부동산이 중개를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아무리 월세가 싸더라도 중개를 해서 월세를 놓는 게 자기가 돈을 버니까 비어있으면 그 집주인한테 명함 같은 거 넣어서라도 중개를 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런 걸 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푸시는 게 보통 중개사분인데 나 그런 거 모르고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약간 이런 스탠스를 두 번이나 본 거예요. 예. 네, 이 오라버니가 또 포기를 안 하고 세 번째 부동산까지 갔는데 소름 끼치게 거기서도 똑같이 나는 그런진 몰라요라고 한 거야. 예. 이게 되게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왜 중개를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이 동네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길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 길냥이들이 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좀 뜯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고양이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기엔 좀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 길을 더럽히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잦은 동네인데 이상하게 그 길 앞에는 진짜 고양이 한 마리가 절대로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오라버니가.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길이고 거기는 정말 고양이가 진짜 많은 동네인데 한 마리도 안 지나가고 그냥 조용해요. 뭐 물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거기 앞을 뭐 치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옆집에 사는 분이 치우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골목이 전부 다 너무 깨끗한 골목도 아닌데 그 집 앞에는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흉가를 한번 보러 가자 라면서 이제 그날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다 같이 그 흉가를 보러 갔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귀신을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섭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 내가 그냥 피곤해서 헛거를 봤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예. 진짜라고 인정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기운 같은 게 조금 안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좀 쫄보니까 약간 멀리에서 그 집을 쓱 봤어요. 근데 와 진짜 기운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미쳤다. 단순히 낡았다거나 내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니고 조금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은 피부가 이렇게 착 식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사실 그 옆집도 컨디션이 거의 똑같아요. 그 옆집도 다 낡았고 그 옆집도 다 되게 오래된 집들밖에 없는데 그런 집들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집 더 앞까지 가볼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 별로 좋지가 않겠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저기 앞에 그냥 가도 별로 좋은 일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그 집은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근처에 가끔 갈 때 술 먹으러 가거나 그 가게를 가면은 지나가다가 그쪽 지나가면 좀 흐린 눈으로 지나가요. 무서우니까.
와, 아, 저 집이다 이러면서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집일까. 그래서 네, 그런 데는 근처를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깔끔하게 진짜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찾아서 어. 올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영상에 방어막을 한 번만 칠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반말과 존댓말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시는 그 습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 사장님. 그쵸? 아, 맞아요. 저는 어. 돌비님과 통화하는 느낌이라서 그쵸. 저도 모르게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보호막빙,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편하다고 해서 반말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마이크를 끄고 있고 이야기 하다 보면 좀 편해지거든요. 그쵸? 사장님. 맞습니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자, 김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서울에 있는 한 흉가였고, 그 흉가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한 연세 차원마 오빠분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되게 희한한 거는 주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모른다고 한다. 그게 참 이상하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부동산 하시는 분들까지 기피를 하는 걸까?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프로 홀림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잘 홀리시는, 귀신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뭔가 주의가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걸 좀 많이 겪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전체 귀신이 들린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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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마을 전체가 귀신 들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겪었던 일일까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진짜 많다. 네, 인도네시아 너무 많아요. 와, 그렇게 많아요. 진짜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어떻게 보면 섬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 공포 진짜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간혹가다 댓글에 보면 인도네시아 출신 분들 계시던데 정말 인정입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을이었길래 또 이런 사연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바로 인도네시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 포함 저희 가족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동시에. 어느 날 한 여름밤에 저희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와서 땀이 젖은 상태로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예. 왜 그래?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니까 너 무슨 일 있구나. 왜 그래? 뭐 꿈자리가 이상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야 차가운 물로 시원하게 샤워한 뒤에 다시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들여보냈는데 형이 다시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방문 앞에 그냥 계속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형을 다시 불렀죠. 일로 와봐. 얘네 형이 와가지고 어머니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야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근데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엄마. 그냥 뭔가 어두운 그림자들이 나를 둘러쌌어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악몽인가 보지 뭐.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자 라고 얘기했을 때 형이 엄마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나 저나 먼저 어머니한테 엄마 기도해줘, 자목에 기도해줘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무섭게 진짜 무서웠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TV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알았어 하고 형의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 순간 집안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또 정전인가 보네 하면서 일어나셔가지고 촛불을 켜시라고 하는 순간 어머니가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딱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니
바람이 심하게 불면 창문이나 문들이 흔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란다 문이 유리로 돼 있는데 덜컹덜컹거리면서 흔들리고 밖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부는지 창문도 흔들리고 네. 그러기를 한 정말 1, 2분 정도 있다가 순간 잠잠해지더니 저희 가족 주변에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무거운 기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를 에워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에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 못 참겠어. 답답해. 너무 어두워. 이제 프레시라이트라도 켜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두꺼비 집을 완제되는 건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일어나셔가지고 TV 스탠드가 보면 서랍이나 수납 공간이 많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그런 데다가 리모컨이나 뭐 비상시 필요한 것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쪽에다가 초랑 플래시라이트랑 비상 리모컨 이런 게 다 놔뒀는데 아버지가 바로 그 TV 밑에 있는 선반에서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딱 비치는 순간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제 둘러보시면서 두꺼비 집이 부엌 쪽에 있는데 부엌 쪽에다가 트래시를 비치면서 이렇게 가고 계신데 딱 비추는 순간 뭔가 검은 천을 둘러쓴 기괴한 얼굴에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하는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당장 불 꺼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간 놀라셔가지고 이걸 꺼야 되는데 못 끄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검은 천을 이렇게 온몸에 둘러싸고 얼굴만 이렇게 빼꼼히 나와가지고 보이는데 그 얼굴이 마치 미라 아시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쭈그러들잖아요. 피부 조직이. 그렇게 미라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눈만 새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동공이 없고 그냥 하얀? 근데 그게 부엌 쪽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저희 가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불 끄세요! 위딜 아빠 당장 풀 거야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고 또 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정말 한 2초가 지났나 쑥 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확 바람이 집안을 이렇게 훑고 지나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훅 지나가더니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그때 당시 아직 거실에 소파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부분만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느낌이. 숨을 쉴 때 막힌다라고 하나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숨쉬기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순간 훅 조용해지더니 전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순간 일시적인 우리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전체가 그런 건지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한 집이 정전이 나면 다른 집도 정전 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옆집에 정말 친한 어머니 동료분이 계세요. 그분 집에 노크를 했는데 그분도 전기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다 같이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냥 그렇게만 추출하고 넘어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지나가지고 저의 가족이 선교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지역이 좀 멀어요. 네. 차 타고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은 가야 되는 곳인데 그쪽에 선교 활동 일정이 있고 마침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친한 성도분 한 분이 그쪽에서 근처 가까운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하셔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친한 성도분이 마침 그 근처에 산다고 하니까 들려가지고 뵙고 오자. 일석이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제 선교 활동을 갔어요. 네. 그리고 선교 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사는 마을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마을 중간에 선교 활동을 했던 곳에서 그 친한 성도분이 사는 곳까지 대략적으로 한 제가 봤을 때 한 5, 60km 정도 돼요. 중간에 저희가 선교 활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선교 활동했던 곳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뭘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활동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허기지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중간에 가는 길에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곳이 있는데 글로 가면 이제 마을이 있다라고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들려서 우리 끼니 해결하고 갑시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딱 그걸 제안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왕 가는 거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 자카르타로 돌아가면은 제 새벽 1~2시는 된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너무 배고프니까 애들도 있고 들려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진입을 했어요. 네네. 그 마을 들어가는 순간 주변에 화장실이나 뭔가 끼니를 해결할 만한 마트나 이런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딱 집들만 있고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여기 근처에 먹을 데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나 금방 내려가지고 물어보고 올게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순간 갑자기 얘기하신 게 내리지 마. 여보 내리지 마. 예. 왜요? 왜? 네. 내리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요. 그 순간에 어머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내리지 말고 그냥 차로 주변을 이렇게 삥 돌아다니면서 한번 둘러보자 라고 얘기하셨고 아버지는 알았다 하고 천천히 차를 운전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서 있거나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봐도 하나같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느꼈고 형도 느꼈어요. 왜냐면 하나같이 다 검은 천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근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을 보면 전통 의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흔히 입는 옷들 중에 요즘 시대에서는 그냥 윗도리, 아랫도리 뭐 이렇게 입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긴 천을 온몸에 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팔이나 인도를 생각하시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네. 검은 천을 두르고 있다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시커먼 검정색 천을 두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천을 두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보통 색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다들 검은 천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만의 문화가 따로 있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마을 전체가 검은 천을 온몸에 두르고 있다던가 막 그런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머 저거 봐 이러신 거예요. 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하늘로 향해 있거나 아니면 정면을 바라보는데 그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정말 무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던가 정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해요, 서로. 하나같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뛰어다니는 사람 한 명 없고 웃는 사람 한 명 없고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냥 다들 앞만 보거나 하늘만 가만히 보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받는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오, 예. 행동 자체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형이 갑자기 어떻게 지나가는 개 한 마리도 없고 뛰어노는 아이들도 없고 시선 처리가 다 저렇게 돼 있을까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차를 갓길에 딱 세우고 다 같이 가족끼리 나가자.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마트를 찾던 거였고 화장실 찾던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내려보자. 다 같이 안전하게. 그래서 다 같이 내렸어요. 한 사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내려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주변에서 살짝씩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저 끝자락에 제가 봐서 한 100m 정도 됐을 거예요. 100m 거리에 마트 같은 게 하나 보이길래 엄마 저기 마트야 라고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도 보고 마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들어가서 다시 시동을 켜고 그쪽으로 왜 차를 끌고 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그랬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잠깐만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길에 행인이랑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저 마트를 쭉 가자. 이 마인드였어요.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옆에 아주머니 지나가고 계시길래 정말 딱 그 무표정이에요. 아주머니 뭐 좀 여쭤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갈 길 가시는 거예요. 다시 직진.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처럼 피부가 하얗고 동아시아인을 네네. 봤을 때는 단번에 외국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반감심을 느껴서 우리한테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무시하네 하고 그냥 쭉 갔어요. 마트 쪽으로 들어갔는데 마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트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트 직원이 마침 뭔가를 막 이렇게 자물쇠를 막 잠그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희가 서 있길래 훌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요? 했더니 아니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뭐 좀 먹을 게 필요해서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제가 이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쩌다가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큰 표지판이 보이길래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마을이 있다라고 써있길래 그냥 무작정 먼저 들어와 봤죠. 그랬더니 그 저쪽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쪽 마을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인데. 그랬더니 지금 밟고 있는 땅, 이 마트는 정말 딱 10m 거리를 두고 다른 마을이래요. 예. 저쪽 마을은 저쪽 마을이지 제 마트는 지금 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니 저 10m 거리 저기까지가 저기서부터 저쪽 마을이라고요? 네.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영업 다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희가 무조건 저녁 6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도 마요. 꼭 밤에 늦게까지 영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밤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면은 저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와가지고 물건을 사간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물건을 사가면 좋은 거 아니었더니 그냥 흉측하다고 검은 차를 막 이렇게 휘두르고 와가지고는 물건을 골라가지고 딱 계산대에 놓고는 돈을 달라고 하면은 이상한 무언가를 이렇게 손에다가 내밀면서 준대요. 네. 돈도 아는 거. 소름 끼쳐서 자기네들은 영업을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엇을 줬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 치아래요. 오? 사람 치아를 돈 대신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러면 저녁 6시 이전까지는 정상인들만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낮에도 돌아다닐 거 아니었더니 낮에는 돌아다니질 않는데요. 예. 그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어딘가에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대요. 그냥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건을 혹시 살 수가 있을까요? 너무 배고파서 했더니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드릴게요. 하고 딱 이렇게 빵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손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지불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시길래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화장실 한번 쓰고 딱 나와가지고 제가 마트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을 다 끄시면서 예. 저 근데 가능하시면 당장 저 마을 떠나세요. 저 마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을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그러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도와줘서 아무튼 고마워요. 하고 저희도 재빨리 차를 세우던 쪽으로 간 거예요. 이미 날은 너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였고 주변에 딱히 막 전기가 들어가지고 불을 막 켰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램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집집마다 걸어놓긴 했는데 그거마저도 밝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초를 켜면은 그 주변만 밝지 전체가 밝진 않잖아요. 너무 어두운 탓에 어떻게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네. 차를 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 시동을 켜셨어요. 딱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빛이 확 밝아지면서 보이는 게 차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봤던 검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차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뭐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왜 이래? 뭐야? 우리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야? 그래서 창문을 살짝 내리신 다음에 어머니가 죄송해요 저희
가려고 하는데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물어보신 거예요. 가만히 그냥 돌아와셔라 저희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우선 차 한번 움직여봐 겁을 주면서 그럼 알아서 피하겠지? 아버지가 시동을 켜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서 다가가는데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 야, 너 뭐해? 왜 내려? 안 돼. 왜 내려? 진짜 왜 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정말 딱 이 상황이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내려? 하는 순간 형이 내려가지고 문을 탕 닫고 막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마트 쪽으로 간 거예요. 그 마트 주인이 얼마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을 막 마트로 갔어요. 네, 형이 마트 주인이 마침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마침 이렇게 가고 있길래 막 뛰어가가지고 저희 살려주세요. 지금 저희 차가 저 마을 사람들로부터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딱 마트 주인이 돌아보더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이 있다고요. 살려줘야 된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램프를 딱 손에 쥐어주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그거를 듣고 바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무슨 말을 했냐면 형한테 그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야? 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빨리 가요. 그러는 거야. 예. 형이 램프를 들고 막 뛰어가지고 차 쪽으로 돌아오는 걸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막 다급한 마음에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빨리 타! 뭐 하는 거야? 빨리 타! 걱정했잖아. 그래서 형이 타자마자 엄마, 아빠 그냥 가. 그냥 밟아. 그랬더니 아니 미쳤어. 사람 어떻게 차로 치여? 안 돼. 이건 해결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그냥 가.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라니까. 내 말 믿어.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에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닿았어야 되는데 닿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둘씩 어두운 그 사람들이. 뭐지?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훅 뒤집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차를 바로 멈춰 세우고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한 1, 2분을 그 상태로 막 발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어머니 막 깨우고 형도 어머니 깨우고 아까 물 받은 거 막 어머니 얼굴에 끼얹고 막 깨우는데 전혀 안 깨어나다가 정말 딱 한 2, 3분이 지났나?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확 깨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눈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예요. 그냥 그대로 초점이 없고 흰자만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면 안 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려고 했습니다.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여기 왜 왔냐고 머리 소리 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시죠. 뒤도로 돌아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명만 두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명만 딱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보내줄게.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그 누구 하나도 두고 갈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그냥 보내주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저랑 형은 그거 보면서 막 너무 걱정이 돼서 펑펑 울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4명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머니 눈이 훅 풀리면서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여보 하고 있고 제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그냥 차 밖으로 나갔대요. 네. 그리고 차 바로 앞에 본네트 쪽에 서가지고 차 안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형을 뚫어져라 보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주변에 있던 검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검은 천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어딘가로. 예.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아, 저거는 안 된다. 내 아들이 희생될 순 없다 싶어서 내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여보는 큰애 데리고 운전해가지고 우선 저 마트 쪽으로 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가지고 나갈게.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절대 안 돼요. 같이 가요. 이건 내가 해결할게요 했는데 어차피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당신이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큰애 데리고 먼저 가 있어요. 내가 금방 따라갈게요. 하고 나서 어머니가 내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되는 마음 딱 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출발해가지고 마트가 있는 쪽으로 가서 대기하고 계셨고 형도 같이 대기하고 있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리자마자 제가 있는 쪽으로 빨리 뛰어가서 제 손을 붙잡고 확 저를 당기신 다음에 끌고 갔대요. 가자고. 근데 그 무게가 엄청 무거웠대요. 예. 적어도 여성 한 명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울 정도로 체감상 어머니 말로는 거짓말 덧붙여서 한 300~400kg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거웠대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안 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안 끌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저만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 목, 발, 어깨, 허리를 다 잡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좀비처럼 막 이렇게 기어오더니 제 발을 붙잡고 안 놓겠다고 막. 그래서 어머니가 뒤로 돌아보시고 제 손을 꽉 붙잡으신 상태에서 제 귓가에다가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꿈속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어떤 푸른 초원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정말 낡은 집이에요. 근데 그 낡은 집의 문을 탁 여는 순간 초원이 아니라 사막처럼 변하더니 되게 막 흉측하게 생긴 검은 천을 두른 귀신들이 막 그 건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됐나? 저를 삥 둘러싸더니 제 목에다가 그리고 제 손에다가 제 발에다가 밧줄 같은 거를 다 묶어놓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예.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제 꿈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들려. 나 여기 갇힌 것 같아. 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저는 꿈속이었으니까. 네. 뭐 무서워 어떡해 막 이게 아니라 엄마 들려. 근데 나 갇힌 것 같아. 어떡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괜찮아. 가만히 눈 감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서 나랑 같이 함께 해. 우리를 절대 저버리실 분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 이제부터 그 어떠한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머니 기도가 제 꿈속에서는 마치 하늘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울리기 시작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 밧줄을 쫙 잡아당기면서 제 쪽으로 오더니 그 검은 귀신들이 계속 제 귓가에 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방언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귓가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엄마 안 들려, 엄마 안 들려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셨는지 안 되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제 손을 꽉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예. 저 멀리서 한 20~30m 거리에서 누군가 여자 한 명이 그 베일을 쓰고 신부가 흰 베일을 쓰잖아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베일을 쓰고 어머니한테 다가오더니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이 아이는 내 재물입니다. 내가 데려갈 거예요.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내 아들인데 내가 왜 이걸 놓냐고. 그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막 붙잡고 있는데 어머니 손을 꽉 붙잡는데 그 악력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을 놓칠 뻔하셨는데 어머니가 다른 손으로 그 사람의 베일을 딱 벗겼는데 딱 미라예요. 그냥 미라. 예. 근데 입가에서부터 이렇게 피가 줄줄 흐르는 그냥 굉장히 악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무서워 보이는 기괴한 미라인데 어머니가 딱 그 베일을 벗기는 순간 딱 그걸 보시자마자
제 손을 그냥 놓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만 버텨! 라고 얘기하는 게 귀가 살짝 이렇게 들리는 순간 어머니가 이제 그 여자의 얼굴을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누구야? 이 몸에 왜 있어? 나가 이게 아니라 악마야, 이 마귀야. 상대하는 게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 빙의가 아니라 정말 악마를 상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있는 힘껏 다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물리치시려고. 예.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몇 분간을 계속 기도를 하신 끝에 눈을 뜨고 딱 손을 떼고 보니까 그냥 시신인 거예요. 그냥 미라인 거예요. 언제 움직였다는 듯이? 그리고 옆을 딱 바라보니까 제가 그냥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길가에. 그리고 그 검은 존재들이 손을 하나둘씩 다 떼더니 이렇게 쑥 사라지면서 다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가 집으로 돌아가던가 막 네. 도망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일어나 해가지고 저는 이제 꿈에서도 바로 일어났죠. 엄마 무슨 일이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나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가지고 차를 탔어요. 그리고 그 친하다는 성도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 오늘은 절대 못 갈 것 같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 계셨는데요? 이 마을에 잠깐 들렸다가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 좀 사러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했더니 선교사님 그 마을에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야? 그 마을은 흔히 미국에서 말하는 고스트 타운이라고 귀신 마을이라고 마을 전체가 귀신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반인들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그 마을을 안 지나친대요. 와. 예전에 고스트타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딱 그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홀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형이 맨 처음 꿈을 꿨을 때 그걸 예견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들리면 안 됐었던 동네 마을이었던 건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인간이 배고프고 화장실이 마려우면 귀신도 안 무서워한다? 그런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귀신에 둘러싸인 이제 마을이고 국가에서도 그 마을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행정 그 상태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마을을 완벽하게 뭐 철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둔 것 같은데 그 마트 주인도 그렇고 전했던 성도도 그렇고 그 마을은 그 누구도 안 간대요. 그 마을에서 종종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없고 그냥 그 마트 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거를 주도하는 살아있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주술사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네. 죽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귀신에게 넘기는 거죠. 그 몸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썰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썰인 것 같고 그 마을 전체가 다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100%다라고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유령 도시네. 그래서 삥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그 마을로 진입했던 입구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쭉 다른 마을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을에 명칭이라든지 이름이 있나요? 그 마을에 명칭이 없어요. 그냥 반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될 뻔했던 큰 도시인데 반둥이 고산지대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30-40분 떨어진 정말 외딴 동네예요. 마을이에요. 와, 예.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현지 살고 있는 친구한테 야 거기 요즘엔 어떠니?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워낙 유명한 일이다 보니까 그 반둥에 사는 현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자체를 정부에서 막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막거나 벽돌로 막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폐가 체험,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본다. 하지만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진짜로. 거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국가에서 인정한 곳이에요. 국가가 보통 과학을
떠나서 다른 거를 믿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거는 국가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좀 중요한 점인 게 뭐냐면 국가가 귀신만이 나온다고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긴 하잖아요. 굉장히 드물죠. 없는 일이죠. 거의. 와. 어떻게 보면 위딜님 가족분들이 거기서 전부 다 홀릴만 했던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오늘이. 네,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일을 만약에 겪으면 진짜 이런 일들을 또 겪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어요.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느낌? 그것도 들긴 하지만요. 저희 가족이 4명이서 동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뭐야? 딱 그거예요. 뭐지 방금? 우리는 한 12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3, 40분도 안 있었어요. 그 동네. 와. 시간 개념도 사라지고 오.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귀가 되게 멍멍해지고 네. 모든 게 굉장히 이상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야. 그럼 위들님, 궁금한 게, 위들님께서는 예전 네.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요즘에는 막 그런 데 가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예. 일부러 가진 않고요. 예. 어쩌다가 가는 경우나 어쩌다 발견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30대가 넘어서 그런지 이제는 무서운 마음보다 그냥 무대뽀를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하긴 경험을 네. 너무나 많이 하셨다 보니까 내성이 좀 많이 생기신 상태니까. 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악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친구가 에어비앤비로 여행을 가자 했는데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종종 있죠. 오늘 위들님께서 진짜 마을 전체가 귀신 들린 듯한,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는 가지 말라고 막아버렸던 인도네시아의 귀신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또 머나먼 타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은 하우이들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전체가 귀신이 들렸던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진 않지만 인도네시아 현 정부에서도 거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